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극심하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주변인들의 상당수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그 참고인 중에 상당수가 지금 증인으로 속속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9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단국대 교수 장모 씨의 경우를 한번 보죠. 이 장 교수는 정 교수로부터 논문 청탁을 받았고 그래서 딸에게 논문 일저자로 등재시켜줬던 인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프레임은 정 교수가 논문 청탁을 했다. 그 논문 청탁을 받고 체험활동을 시키고 논문에 등재를 해줬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장 교수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보면 학생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논문에 등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이 조양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정경심 교수였다라고 진술한 걸로 검찰의 진술조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 교수가 법정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학생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다. 전화를 한 사람은 당연히 학교 관계자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학생 2명을 서울에서 천안까지 인턴을 보낸다고 했으니 당연히 학교 관계자라고 생각을 했고, 논문 청탁을 했다고 했는데 논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리가 없다. 그런 부탁을 받았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 연구 결과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논문을 사전에 약속을 하느냐. 더더군다나 해당 논문은 실제로도 그 인턴 활동하고 나서 2년 뒤인 2009년에 논문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정경심 교수의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다. 그런데 이 조양의 어머니, 즉 정경심 교수라고 본인이 진술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었다라고 했더니 그 한영외고 유학반 입시 디렉터는 남자니까 그러면 여자는 정경심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검찰이 그렇게 임의로 작성을 했다는 거죠. 이분이 이 장 교수가요, 검찰에서 6차례, 최소 5차례 또는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자신의 부인도 2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아들도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줄줄이 나가서 10여 차례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출국금지까지 당했었고요. 이 아들은 아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생기부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도 제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유언 또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던 거죠. 이분이 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이 정경심 교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런 쪽으로 몰고 가니까 굉장히 논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변호인하고 좀 나갔다 와라. 그래서 변호인하고 나는 저렇게 진술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논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저걸 가지고 또 대여섯 시간을 또 공방을 벌일 거냐.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진술하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진술조서가 작성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묻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한다거나 구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장 교수가 노 코멘트라고 의미심장한 답변을 합니다. 자, 지난 3월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동양대 조교 김모 씨 사례도 한번 살펴보죠. 이 김 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를 임의 제출한 인물입니다. 임의 제출을 검찰이 받아갔죠. 이 임의 제출과 관련한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 김 조교에게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근데 이 김 조교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 하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기를 거부하니까 검찰이 징계받아야겠네. 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 안 했으니까 징계받아야 되겠네. 하면서 옆에 이 학교 행정지원처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조교에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겁박을 하고 강압을 했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렇게 쓰면 저한테 문제 생길 것 같다. 했더니 한 검사님이 얘 징계줘야 되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하고 이거 관리 미숙이라고 징계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저도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징계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불러주시는 대로 썼죠. 무섭고
자, 앞서 살펴본 단국대 장모 교수를 비롯해서 이 입시 관련 사건이라든지 사모펀드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 그리고 증인의 상당수가 검찰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 조국 교수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 교수와 조국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를 하는 대신에 정 교수, 조국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장기판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기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기소를 했죠. 최강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정 교수 자녀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말 안 들면 언제든지 이렇게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참고인들 또는 증인들이 검찰의 태도에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증인으로 나가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는 참고인에게 보내는 또는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 요구서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 요구서라고만 적혀 있고요. 참고인용 출석 요구서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참고인용 출석 요구서의 경우에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출석 요구서 양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참고인들에게 발송하는 출석 요구서마저도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례를 좀 모아보기 위해서 여러분께 제보를 한동안 받았는데요. 충분한 양의 제보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두세 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들이 보내준 이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검찰의 사건 사무 규칙에 정해져 있는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UN 인권 인턴십 센터 활동가들에게 보낸 참고인용 출석 요구서가 있습니다. 검찰이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면서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들에게 발송된 출석 요구서는 명백하게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였고요. 심지어 그 문장에는 출석에 불응할 시 체포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활동가들이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본인의 사건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은 게 아닙니다. 본인의 주변 사람 또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의 사건 때문에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되고 검찰로부터 강압과 압박을 느끼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있나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사건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 누군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 당하지 말란 보장이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은요. 검찰은 제쳐두고 경찰에서 범칙금 통지서만 하나 우편으로 날라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검찰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참고인에게도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하고 심지어 체포 운운하고 이런 요구서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그냥 보고 지나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인권 침해가 계속되니까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찰의 인권 침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었죠. 광주대 신방과 은우군 교수가 이 청원을 올렸었는데요. 당시 22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고 그 청원의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우군 교수를 비롯해서 서울대 김민웅 교수 그리고 고일석 기자 등이 지난 27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다시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걸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도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가 5월 10일이면 만기가 됩니다. 5월 10일 자정까지가 구속 기간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5월 8일 오후 3시까지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속 연장을 하지 말고 구속 만기 이후에는 석방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명 폼 제가 이 설명란에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 탄원뿐만 아니고 국민청원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이 탄원이 법원에 재판부에 제출하는 거라면 이 국민청원은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에 제출하는 겁니다. 검찰로 하여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 신청을 철회하도록 해달라라는 국민청원입니다. 이 국민청원도 함께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